배터리 고민돼서 투표를 올렸는데 결과는 찬성 40%, 반대 60%였고 나는 사실 배터리보다도 더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0.1톤입니다.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은 예전에 찍어둔 걸 올리느라 현재 제 모습과 영상 안의 제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인스타에 먼저 다이어트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제 배털에 대한 비난이 엄청났어요. 마운자로를 복부에 맞고 있어서 매주 다이어트 기록을 업로드할 때마다 배를 그대로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제 신체적 약점을 숨기지 않았던 건 어디엔가 저와 비슷한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분들께 힘이 되고자 했던 제 다이어트 채널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없었습니다. 육두문자 악플이 달리고 외모 비하와 조롱이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너머에서 하는 못된 말은 솔직히 말해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제가 정말로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아는 사람이 저인 줄 모르고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저인 걸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알고리즘에 우연히 뜬 제 영상을 보고 이거 걔 아니야? 하고 알아채는 상상.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배에 털이 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 상상. 그게 저에게는 정말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 당시 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투표 하나를 올렸습니다. 배에 난 털을 제모할지 말지 찬반 투표를 진행했어요. 배털이 고민인데 고민되는 이유는 현생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길까봐 무섭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제모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투표해주신 분들은 제 계정을 정말 초창기부터 봐주신 분들이라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모를 하라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길 바랬는데 결과는 제모해라 40%, 감량하고 해라 60%였습니다. 감량을 좀 더 하고 제모를 하라는 결과를 마주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기준을 하나 정했습니다. 몸무게 앞자리가 7이 되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고 제모하겠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기준은 미용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말하자면 중간 목표가 하나 생긴 셈이었거든요. 배털을 없애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 앞자리를 7로 바꿔보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정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배털 하나 때문은 아닙니다. 배털은 눈에 보이는 증상일 뿐 그 밑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에 흐린 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고민했었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 성공 끝에 정말 얻고 싶은 것은 몇 킬로 감량이라는 숫자 하나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건강검진에서 여러 지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것 말고도 몸속에 여러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는 7.6이고 감마 GPT는 221, 공복 혈당 140, 최고 혈압 135, 그리고 마지막 생리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 상태. 이 수치들은 제가 당뇨병 환자이고 고혈압 환자이고 지방간 환자라는 의미입니다. 몸무게가 100kg에 가까워졌다는 것 말고도 저는 건강이 이렇게나 망가져 있어서 몇 킬로를 감량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만이 이번 다이어트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도달하고 싶은 이번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목표를 나열해보니 3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지표를 모두 정상 범위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과 관련된 모든 검진 수치가 정상 범위가 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체 지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체중, 체질량 지수, 그리고 인바디 체형 분석에서 좋은 결과에 해당하는 D형이 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세 번째, 생리주기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단지 배털이 나지 않게 한다는 걸 넘어서 정상 여성의 건강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이 3가지가 제가 진짜로 도달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목표 체중에 도달해서 그 몸무게를 1년 이상 유지하는 것도 해보고 싶지만 이건 앞에 3가지 목표를 이룬 뒤에 추가로 생각해볼 영역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목표를 정리하면서 문득 개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스마트 목표라는 개념입니다. 이 목표는 기업 실무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목표는 구체적이고 숫자로 잴 수 있고 달성 가능할 정도로 현실적이어야 하고 자신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기한이 있어야 목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건강하고 싶어서 시작한 다이어트이지만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는 정작 목표가 어디인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는 최악의 건강검진 결과지가 있어서 왜 빼야 하는지, 얼마나 빼야 하는지, 언제까지 빼야 하는지 목표를 스마트하게 정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건강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제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정신을 붙잡을 손잡이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하기로 한 다이어트, 이유가 분명하면 결과는 조금 늦더라도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다이어트 기세를 이어나가보려 합니다.
목표가 선명해진 뒤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존에 다니던 곳보다 훨씬 저렴하게 마운자로를 처방해주는 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용량의 한 달 기준으로 6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에서 이 정도로 저렴한 곳은 흔치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 정도였어요. 다만 집에서는 꽤 멀었습니다. 그래도 3개월치를 한 번에 받으면 왕복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니 큰맘 먹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지난 한 달 반 동안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단계만으로 감량 효과를 잘 봤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약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식욕 조절도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증량 없이 마운자로 1단계 3개월치를 미리 받았습니다. 한 달에 6만 원 차이였으니까 3개월이면 18만 원 정도를 아낀 셈입니다. 집에서 가깝지는 않아 오가는 시간이 걸렸지만 3개월치를 한 번에 받아왔으니 당분간은 그 수고를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주차에 처음으로 쉬지 않고 2.5kg를 완주했던 그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저에게 의미 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유산소 운동 시간에 걷기 대신 달리기를 조금씩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속도 7로 5분을 뛰어봤습니다. 숨이 차긴 했지만 예전처럼 못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지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7분 뛰어보다가 6주차 끝날 때 속도 7로 10분을 쉬지 않고 뛰는데 성공했습니다. 신기한 건 힘든 느낌 그 자체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10분을 뛰고 나면 여전히 숨이 턱까지 찹니다. 다리도 후들거리고 팔에도 날 정도로 땀이 대폭발이에요. 달라진 건 그 힘든 느낌을 마주하는 제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숨이 차오르는 순간 곧바로 그만하자 라는 생각이 먼저 튀어나왔는데 요즘은 그 순간 조금만 더 해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이성은 이제 그 아우성을 견디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6주차에는 운동을 주 4회로 늘렸습니다. 식단도 헬스장 원장님 황금 식단대로 잘 지켰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중인 게 느껴집니다. 6주 연속으로 체중이 순감했다는 게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냥 살을 빼는 과정이라기보다도 제 몸속 수치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여정을 걷고 있고 배터리라는 고민조차도 그 여정 위에 놓인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몸무게 앞자리가 7이 되는 날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 셈이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제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정말로 원했던 건강한 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느리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걸 5주차에 배웠다면 6주차에는 왜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뛰는 사람은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숫자만 쫓던 다이어트에서 이유를 붙잡는 다이어트로 6주차는 저에게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겉으로 보이는 고민 뒤에 아직 마주하지 못한 진짜 이유를 품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이유를 한 번쯤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면 문제를 마주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조금은 덜 힘들어지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